네, 신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역사적인 수급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해서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단발성으로 끝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을 총 2개 올려드릴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 현재 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만약에 어제의 수급이 연속성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코스피 시장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1.51%,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 매물을 쏟아내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었고, 코스닥 시장은 3.71% 불장이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개장 이래 역사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2천억 원, 사이좋게 거의 6천억 원씩 나눠서 매수를 해줬는데요. 코스닥에 1조 2천억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코스피에서 진성주 관점상 최소 5조 그 이상 현물 매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대단한 수급을 보여준 것인데, 그 수급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연속성으로 있을지 진성주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8일 어제자 기준으로 종가 기준하면 코스닥의 종가는 912포인트입니다. 멀티플 PER로 따지면 146배 정도 나오고요. PBR로 따지면 2.1배가 나옵니다. 멀티플 146배면 사실상 나스닥보다 지금 더 많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PER로 따질 수 있을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PBR로 보자면 코스닥의 PBR이 2.1이에요. 2.1이라면 지난 4월에 나스닥의 PBR이 6.6배였습니다. 4월에 지수가 안 좋았을 때. 4월이라 하면 4월이 이 부분이에요. 나스닥의 거의 저점. 그러니까 물론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제가 결코 여기가 저점이 아닌데, 이렇게 당겨서 보면 그렇죠. 요 부분이 2025년 4월, 이때가 나스닥이 6.6배 PBR이 그 정도 됐고, 지금 11월 25일 기준 나스닥의 PBR은 약 7.5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PBR 결코 2.1배, 또한 코스닥 150의 PBR 4.27배,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결코 비싸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듯이 코스닥 150 헬스케어 멀티플 7,300배, PBR 10배가 나왔는데, 아마 이것을 두고 이제 비싸다 비싸지 않다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1조 2천억 원의 수급 중에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에도 돈이 몰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섹터가 고점이냐는 개별 종목군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전체로 봤을 때 PBR이 2.1배, 코스닥 150이 4.27배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나스닥의 PBR 7배가 넘는 구간이라 코스닥이 결코 비싸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직전에 3200의 코스피, 3200의 코스피가 2021년도 그 전고점 부근이었잖아요. 이 부근에서 2달간의 행보 끝에 우리 시장을 들어 올렸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 주체는 우리 시장을 주된 외국인들이 대부분 패시브잖아요. 이 패시브들은 시장의 한 30% 넘게 우리 시장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 올렸던 주체는 역시 액티브였습니다. 액티브. 유럽 쪽 자금이었고, 그 유럽 쪽 자금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개미들이 많이 자금을 투입은 했지만 온전히 개미들만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받아주는 주체도
롱머니, 숏머니가 아닌 롱머니,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다. 시장을 롱텀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금도 일부 껴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코스피의 3200 구간 직전에 9월, 10월이었죠. 8월 6, 7, 8 정도 됐네요. 이때 이 횡보를 보일 때 저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아직 인버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4200이 넘어서는 인버스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을 보는 넓은 시야는 어느 정도 지난 5년 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방향성은 뭐 누구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코스닥을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에 액티브한 자금을 운용했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들어 올릴 때의 이 기간 그리고 이 위치, 지금 현재 코스닥이 912포인트 왔는데, 자, 여기에 2021년, 이게 2021년 고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또 들어 올릴 가능성, 들어 올려서 또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뭐 들어 올리든 뭐 밀든 그렇게 하겠죠. 괜히 1조 2천억 원을 쏟아부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고객 예탁금의 변동은 없는가? 고객 예탁금이 11월 5일 날 88조 2천억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27일 날 기준하면 77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돈 빠져나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상장한 아로마티카, 얘가 청약증거금이 8조 6천억 정도 유입이 됐었습니다. 아로마티카 그제 신규 상장했고 이틀 연속 밀렸어요. 시총이 2,400억짜리 종목인데 청약증거금이 8조 6천억 정도 몰렸었고, 에임드 바이오라고요.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얘도 청약 증거금이 15조 원 정도 몰렸기 때문에 일부는 청약 증거금에 청약을 하기 위한 자금 이탈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부 다 돈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고객 예탁금은 어떤 유동성을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여전히 탄탄하다. 거의 77조가 넘기 때문에 80조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고객 예탁금이다 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현재 풍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조 2천억 원의 자금이 특정 섹터에 몰려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HTS 창에 0797 창을 열어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기업, 기계장비, 제약, 스몰캣 할 것 없이 골고루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운송창고, 종이목재, 건설, 섬유의류, 기타 제조 이런 데 들어가서 또 계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물론 제 방송이 초보자들이 보시는 거이긴 하지만 간혹 보시면 주린이 분들은 거의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방송의 어떤 초보자용 영상들은 제가 곧 업데이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레벨도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공부를 초기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일단 코스닥 912포인트 3.7% 올라왔는데 유례 없는 1조 2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 자금은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전 섹터에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신성주 관점은 특정 섹터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면서 한쪽은 수급이 빠지고, 그 빠진 수급의 주체들이, 액티브한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 코스닥에 들어온 것 아니냐, 신성주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과연 저 돈이 어느 섹터로 유입이 되고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게 될지 몇 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